서울의 한 약재 시장. 평일 오후에도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발걸음이 부지런히 오갑니다. 이곳에서도 단연 인기는 홍삼용 수삼. 그러나 수북이 쌓인 인삼의 대부분은 6년근입니다. 홍삼은요, 몇 년근이 제일 좋습니까? 6년근. 홍삼하면 한 6년근 정도. 홍삼하면요 6년근이야.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생각은 이와 다릅니다. 6년근 홍삼이 더 좋다는 것을 우리 정부에서도 암암리에 방치를 한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4년보다 6년을 키우게 되면 2년간 어쩔 수 없이 농약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한국인의 대표 보양식품 홍삼. 6년근을 둘러싼 엇갈린 주장.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주부 김선경 씨는 매일 아침을 홍삼과 함께 시작합니다. 제가 늘 이렇게 홍삼액을 먹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먹어가는데 하루에 한 번 정도 먹고 뭐 특별히 좀 피곤하거나 하는 날은 한 2번 정도씩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먹어요. 뭐 먹었어? 내가 자기 줄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홍삼 농축액을 먹은 지가 벌써 17년째입니다. 어떠세요? 뭐 매일 먹는 거지만 먹을 때마다 참 좋아요. 네,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고. 네.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은 홍삼. 이렇게 모양도 확 쭈그러들고 색깔도 이렇게 붉은 색깔이. 그래서 말린 홍삼을 적정량을 넣고 가격 부담을 줄이고자 김선경 씨는 홍삼을 직접 만들어 먹기까지 합니다. 한 80도에서 한 90도 정도 사이로 한 이틀 정도 그렇게 놓고 이제 이틀 후에 드시면 되세요. 수삼을 직접 찌고 말려 6개월간 숙성을 시킨 다음 홍삼 농축액을 만듭니다. 홍삼이 써서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선 홍삼을 꿀과 함께 절인 홍삼 전과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 달달하니 젤리처럼 애들이 잘 먹어요. 드리는 정성이 결코 적지 않지만 내 손으로 저렴하게 보약을 해먹인다고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와, 여기다. 우와. 가족들의 건강식품 홍삼. 이는 비단 김선경 씨네 가족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해 홍삼 시장 매출은 1조 원을 돌파. 홍삼의 인기는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효도 선물 1위. 건강기능식품 1위 자리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절편과 음료, 캔디까지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최근엔 어린이를 타깃으로 하는 홍삼 제품도 앞다퉈 출시되고 있는 실정. 그야말로 홍삼 공화국입니다. 현재는 그 장기 복용, 일반적인 복용에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체질에 따라서는 두통이나 또는 얼굴에 붉게 달아오는 상열감이나 또는 가슴 두근거림 이런 것을 느끼는 환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홍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먼저 밭에서 가져온 홍삼을 깨끗이 씻은 후 95도 안팎에서 4시간 정도를 쪄냅니다. 찌는 과정에서 열을 가게 되면 인삼에 들어있는 인삼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진세노사이드 RG3라고 하는 성분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홍삼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은 항암과 고혈압, 콜레스테롤 개선 등의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엑기스 그렇게 해서 한 수저씩해서 먹거나 아니면 또 타서 먹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늘 사서 먹었어요. 조금 피곤한 거는 좀 먹었지는 덜 하는 것 같아요.
인삼은 7년 이상이 되면 딱딱해지면서 썩기 때문에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품질을 따지는 건 4, 5, 6년간. 일단 외형상으로는 6년산이 좋다고 합니다. 뿌리가 클 뿐만 아니라 사람 인자의 모습을 갖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내 인삼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 제품마다 6년근 홍삼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큼지막한 글씨로 강조합니다. 5년이랑 6년이랑 보통 서프는 6년이 제일 많죠. 사는 6년이 최고 되는 거고, 4년 전에 이제 동산이라는 게 써져요. 그런데 이제 4년 때가 더 추가해서 6년 정도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6년 10년이 더 그렇죠. 같은 지역에 위치한 또 다른 홍삼 브랜드 매장. 그런데 이곳의 말은 다릅니다. 이제 4년까지, 4년, 5년은 자연적으로 필 수가 있어요. 그러나 5년이 지나면서 6년 차에는 자연적으로 필 수 있는 한계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약을 많이 칩니다, 이게. 뿌리가 썩지 말으라고. 왜냐면 4년까지는 뿌리가, 잔뿌리가 많습니다. 잔뿌리가 많고, 5년, 6년이 될수록 잔뿌리는 줄어들고 몸집이 커지는 형태. 그러니까 잔뿌리가 없다 보니까 힘이 썩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만큼 농약을 많이 취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약 성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인삼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입장은 어떨까? 강원도 홍천의 인삼밭. 인삼은 강한 빛을 싫어하고 수분이 강하면 뿌리가 쉽게 썩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1년 365일 노심초사해야 합니다. 인삼은 해가 바뀔 때마다 외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김새만 봐도 몇 년살인지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예, 몸통이 이제 나이가 2년, 이제 3년, 4년, 5년, 6년. 계단별로 이게 나이테예요. 이게 이제 내두라 그러지, 내두. 이렇게 뽑아보면 썩는 거 따로 알아요. 이렇게 싹을 뽑아보면 썩는 거는 이렇게 나와요. 요거 썩은 거예요. 이게 작년에 이렇게 안 썩을 건데 이렇게 해서 썩은 거예요. 썩는 걸 아는 게 안 썩으면 이렇게 구멍이 생기고 썩은 거는 이렇게 구멍이 안 생기면 안 썩은 게 근육이 안 썩은 거에 구멍이 생기잖아요. 이게 4년근, 5년근에 캤으면 이만큼 큰 걸 안 썩고 수확을 할 수 있었는데 6년근 가니까 이렇게 썩는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6년근 수확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기서 하고 좋겠어. 이렇게 빈자리가 이런 빈자리는 4년에서 5년 넘어가면서 썩고 아주 없어진 건 한적이. 비단 농민들의 한숨만 늘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안겨지게 됩니다. 소비자 역시 6년산을 사려면 그만큼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4년근 수확에 4kg 나올 때 6년근 수확에 3kg도 안 나오는 예가 많아요. 그 인삼공사에서 6년근만 수매를 해가기 때문에 홍천 지역은 90% 이상이 인삼공사 계약 재배예요. 그냥 시중에다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5년근, 4년근 수확을 해서 팔 수가 없어요. 가격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한국인삼공사가 6년근 삼만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희가 이제까지 계속 저희 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요. 6년근에서 유효 성분이 제일 많이 생기기 때문에 6년을 키우고선 캐고 있습니다. 자체 연구 분석 결과 6년근에서 인삼의 유효 성분이라 할 수 있는 사포닌과 산성다당체 함량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6년근을 고집한다는 점으로 오히려 소비자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 같은 6년근 선호에 4년근으로 만든 홍삼 가공식품이 6년근으로 돈 갚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6년산으로 만든 홍삼이 정말 좋기는 한 걸까? 과거 25년 동안 인삼공사의 모 회사인 KTNG의 연구원으로 일했던 박종대 교수의 의견은 다릅니다. 우리가 4년간 6년간을 이제
시료를 그 동물, 쥐나 또 마우스한테 투여를 해서 양념을 우리가 관찰해 본 결과에도 보면은 거기에는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고 통계적인 어떤 차이가 없기 때문에 4년이나 6년근이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두 대학 조사팀의 연구 결과도 이와 비슷한 의견입니다. 연근별로 홍삼의 주요 성분인 사포닌 함량을 측정해봤더니 4년근과 6년근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는 놀랍습니다. 오히려 6년근보다 4년근에서 사포닌이 더 많이 나타났을 정도입니다. 사포닌 외에 홍삼의 유효 성분이라 할 수 있는 산성다당체는 4년근에서, 인삼 단백질의 경우는 6년근에서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인삼사포닌의 경우에는 연근에 따라서 4년근, 5년근, 6년근에 있어서 별다른 유의적 차이가 없다 하는 그런 논문이 발표되었고, 하지만 6년근 홍삼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인삼공사는 여기에 대해 반박합니다. 시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4년근의 경우 잔뿌리가 많으나 6년근은 잔뿌리가 적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물론 한국인삼공사와 같이 6년근에서 사포닌 함량이 가장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연구를 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질 정도로 4년근과 6년근이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6년근 인삼 독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6년근 인삼만 고집할 게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오히려 외국에서도 6년근 홍삼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마당에 이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고려 인삼의 위상만 해친다는 것입니다. 1996년도에 전매법 폐지가 되고 담배와 인삼이 분리가 돼서 사실상 민영화가 되고 지금 현재 외국인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정관장이다. 여기에 한국인삼공사가 더 이상 공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은 더욱 놀랍습니다. 인삼 전매제가 폐지되면서 2002년부터 민영기업으로 전환됐고 현재 주식 지분의 60%가량을 해외 자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품 전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마케팅 전략인 거고 6년근에 대한 어떤 환상이나 어떤 좋은 호감이 있으니까 무리해서라도 좀 더 좋은 거를 먹고 싶은 분들이 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걸 이제 팔지 못하시는 분들은 4년근도 좋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고, 조금 국민 건강과는 조금 어떤 다른 논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6년근이 좋다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거의 100년 동안 정관장이 전매청 시절부터 6년근 홍삼을 전매해가지고 소비자한테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머릿속에 이제 거기에 각인이 돼가지고 쉽게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땅의 기운을 받고 자라는 신비의 명약 홍삼의 가치를 수치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6년근에 비해서 성분이 훨씬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성분만 가지고 화학으로 분석한 그런 과학으로 분석한 그것만 가지고 인삼을 논하기는 좀 저는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년근, 6년근을 둘러싼 논란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오래 키운 삼을 선호하다 보니 인삼의 신규 재배 면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 인삼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인삼을 심을 땅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금산서 풍기울로 와서 풍기선지 일로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여기 올라온 지 한 40년. 예정지 없어 지금 저 민통선까지 들어가잖아요. 양구 해안. 그러니까요. 요새 재배지가 그냥 다 지금 뭐 연구해가지고 뭐 연작 피해 안 보게 개발한다는데 아직까지도 안 돼요. 아직까지도 개발을 못했어. 땅이 절대 부족하다 보니 다음 경작까지 휴경 기간은 짧고 대신 인삼 재벌은 성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원칙적으로 6년근은 재벌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쉬울 땅이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인삼은 아직도 우리가 다 밝혀진 게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우리가 내려오는 어떤 그 신성한 그런 식품으로 따졌기 때문에
그래도 오래된 걸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견적하고 20년 동안 동작을 못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이 경우 인삼의 효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증언도 이어집니다. 현재 고려 인삼에 맞서 중국과 미국삼이 빠르게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상황. 물론 인지도 면에서는 앞서 있지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GP 근처까지 다 들어가고 또 전남까지 내려가서 농사를 지고 있지만 이제는 예정지가 없어서 더 이상 갈 데도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인삼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논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원료삼 생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인삼 산업은 점차 몰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홍삼 시장 1조 원 시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국민보약 홍삼. 이러한 열풍 속에 우리 인삼을 둘러싼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홍삼은 그렇다고 들어요. 체질에 상관없이 다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나 과학적 연구 결과와 체계적인 대비가 뒷받침되지 않은 고려 인삼의 위상. 언제 무너질지도 모릅니다.